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대장동업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어 출석한 신앙림 전 위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리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신 전 위원은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 김 씨로부터 3권의 책감 명목으로 약 1억 6,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분과 돈을 매개로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다 포렌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대선 여론조작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음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안 주는 164명을 대상으로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이러한 제재 절차가 더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안 줘 재판에 넘겨진 아빠들이 연달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64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가 43명, 명단 공개가 4명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제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나쁜 부모는 총 630명. 이 중 약 74%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양육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간다면 제재 조치로 인한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 이행 금액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조건부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을 건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지난 5일. 정밀 안전검사에서 3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24대의 사용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 있어도 자주 오르내리라 하지 않을 정도인데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니까 더 지나다가는 뭐 이제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80대 주민 2명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엘리베이터는 개선 조치 후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다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 해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정상화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 상황.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품 교체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해당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 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돼 조만간 엘리베이터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같은 조건부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사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의 제품별 기능 차이에 대해 비교한 정보는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의 기능 비교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을 소음 측정기 앞에 세우고 마이크를 활용해 에어컨 작동 시 주변 소음을 측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8평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5개 제품을 골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LG전자의 중저가형 스탠드 에어컨이 43dB로 소음이 가장 작았습니다. 가격 대비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 차이는 오텍 캐리어 중저가형이 0.4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냉방 속도가 가장 빠른 제품은 삼성전자의 고가형과 중저가형 2개 제품으로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데 6분 10초가량 걸렸습니다. LG전자의 고가형 제품도 냉방 속도가 6분 25초로 빠른 편이었는데 보유 기능은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컨을 서큘레이터와 동시에 가동하면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빨라진다는 시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냉방 속도가 빨라지고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냉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에어컨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온습도와 전기 요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냉방 능력,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누리집에 광고하고 있는 보유 기능 등을 확인하여 거주 환경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비교 정보를 웹사이트 소비자24에 공개했다며 구매 전 꼼꼼한 비교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내년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은데요.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하루만 연차를 내면 열흘이나 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공개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내년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로 겹친 점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52일에 토요일을 더하면 120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다만 3일절이 토요일이라 하루가 빠져 주 5일 근로자는 올해처럼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내년 최고 황금 연휴는 추석입니다.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연달아 이어지는데 10월 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열흘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추석 다음으로는 5월에 나흘을 쉴 수 있고 1월과 3월, 6월과 8월에도 사흘의 연휴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년 원령요항엔 국기개항일이 처음으로 표기됩니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으로 태극기 다는 날을 더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